진짜 어떻게 그렇게 던? 자, 118번의 문제 4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행에 대해서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원을 먼저 실을 그립니다. 아, 중심 원점에 있고 반지름 1이구나. 자, 이렇게 원실을 하나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원을 x축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으로 하겠대요. C를 x축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한 거. 자, 왜 하필 n분의 1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n이 2 이상이니까 여기 2 이상의 값이 들어가면 평행이동량이 최대 얼마인 걸까? 1인 거겠지, 그치? 그럼 중심이 적어도 최대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아, 여기 1,0이 중심인 원부터 생길 수가 있고 n값이 그럼 커지면 커질수록 내 중심의 좌표는 1보다는 어떤 값이 될 거니까? 작은 값이 될 거니까 자, 여기 반지름이 1인 원 안쪽에 중심이 생기도록 이렇게 원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렸을 때 이 C라는 원과 CN이라는 원 사이에 교점을 연결한 이 선의 길이를 우리가 무슨 현이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해야 썼다, 그쵸? 이 공통현의 길이를 LN이라고 두겠대요. 자, 이 공통현의 길이를 LN이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고 나면 자, 시그마 N이 2인 것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급수의 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자, 우리로 계산하는 시그마의 값은 NLN의 제곱분의 1의 이 급수의 합입니다. 이거 P분의 Q라고 했을 때 P랑 Q 값 차이의 얘기예요. 문제는 되게 단순하다, 그쵸? 공통현의 길이만 구하면 되지 않나? 우리 공통현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통현이라고 해도 두 개의 원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이건 자, 원 하나 가지고 먼저 얘기해 봅시다. 현의 길이라는 것은 원이 있을 때 원위의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자, 이 A와 B 사이 거리를 현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 중심에서 원위에 있는 핵심의 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자, 이 안에 있는 이 피타고라스 정비를 통해서 현의 길이의 절반을 찾은 다음에 몇 배를 했었다? 2배 했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쵸? 자, 그럼 공통현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두 원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리고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간에 이 AB라는 현의 길이는 이 작은 원의 입장에서 그냥 현이잖아. 그치? 그럼 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구조선은 원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수직 이동된다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끝? 꼭 두 개의 원을 다 볼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는 상태. 한쪽 원만 보면 돼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평행이동한 원이 간단합니까? 평행이동 되기 전에 원이 간단합니까? 평행이동 되기 전에 원이 훨씬 간단하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자, 이 평행이동 되기 전에 원을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보는 거. 그럼 중심에서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1인 상태일 거고 그럼 수직 이등분선은 이렇게 x축이 될 거니까 여기 90도일 거라서 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네. 이 길이는 현재 두 원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무슨 성 있는 위치가 될까? 대칭성 있는 위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 오른쪽에 평행된 원을 이용해서 이등변삼각형 그린다 쳐도 자, 이 길이가 어차피 1이니까 자,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현에 의해서 몇 등분 된다는 생각? 2등분 된다는 생각.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원점에서 x좌표 n분의 2인 것까지니까 여기가 n분의 2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 절반 길이는 n분의 얼마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그럼 우리 n의 길이는 제곱했을 때 1에서 n 제곱분의 1을 n 값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끝. n은 어차피 제곱이 필요한 거죠. 집어넣고 산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적으로 볼게요. 자, 시그마 n은 2인 것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자, 1-n-제곱분의 1이 이 자리 들어가면 n-제곱배 될 거니까 자, n-제곱배 하면서 여기가 n-1분의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n-제곱 곱해주면 돼요. 그쵸.
무슨 분수? 부분 분수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지? 자,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 자, 정리하는 동안 우리가 이제 뒤쪽에 볼 급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나가겠습니다. 자, 진도 나온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치? 우리 중간에 방학도 있어.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내용 짧게 곱기만 하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급수 무한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에 관계를 하나 봤었는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기본 명제가 있었어요. 그 기본 명제가 뭐였었냐면, 자, 이런 수열 AN에 대한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일반항의 극한값은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 했다? 0이 되어야 했다. 참이었죠.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첫 번째 기본 명제로부터 생각해야 되는 부분, 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 명제에 무엇도 참이 되는 거니까? 배우도 참이 되는 거니까, 자,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했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상태라면, 자, 우리 급수는 무엇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감각적으로 0이 아닌 값들을 무한히 더해나가면 당연히 계속 항이 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명제에 대한 역은 참이었나요? 아니었다. 그치? 그래서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그 급수는 수렴한다라는 표현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레가 뭐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대표 발레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 상태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익숙해지게 대표 발레가 눈에 보이게 될 거야. 알겠지? 자, 해서 이 지문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급수를 계산할 때 원래 급수의 조사 방법이 부분합 SN을 찾고요. 이 S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쵸? 이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는 수열보다는 계산할 수가 없는 수열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급수의 조사 방법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AN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상태라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수렴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후에 직접 뭐 한다는 얘기가 조사한다는 얘기가. 직접 조사하려면 단연 부분합과 극한값을 다시 직접 계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치?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하나만 정리를 합시다. 앞으로 우리한테 이 급수가 수렴했을 때 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는 조건이 매우 자주 쓰이게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게 5로 수렴한대요. 자, 이런 상태일 때 나한테 자, 이 극한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급수의 수렴성을 줬는데 물어보는 건 일반항의 극한값이지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는 이 일반항의 극한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5로 수렴한다는 조건은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물어보는 게 일반항 AN의 극한인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 일반항에다가 극한을 취했을 때 얘 수렴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거 쓰자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려면 뭐야? 뒤에는 분수식이 어디로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하니까 AN의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일반항 AN의 극한이 현재 2인 상태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다가 그냥 2 넣으면 되지 않을까? AN 플러스 1도 AN이 2로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할까요? 2로 수렴하니까 자, 우리 정답은 자, 2 플러스 4분의 4 더하기 1에서 6분의 5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지금 요 기본 명제에다가 활용되는 내용이니까 잘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개념입니다. 아이고 이런. 됐어요? 끝.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질 만한 문제 하나는 이렇게 간단히 봤으니까 또 다른 예시도 하나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자,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A3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A4 마이너스 7분의 5 더하기 그 다음 건 이제 뭐 될지 눈에 들어오나요? 잠깐만 이렇게 가자. 5분의 2, 7분의 4 그 다음 수열 일반은 뭘까요? 다음은 뭘까요? A 5 마이너스 9분의 4인 거 보인다. 그쵸? 자, 이렇게 무한히 더하고 있는 어떤 수열의 합이 있습니다. 급수죠. 자, 얘가 수렴할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A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급수의 표현이 다양함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 급수를 한번 잘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 급수의 그럼 일반항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얘는 시그마.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얘가 무한 번째 항까지 더해지고 있죠. 그럼 이 자리에 AN은 들어가겠다. 그치? 그럼 뒤에 빠지고 있는 이 숫자의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왜 첫 번째 항의 상수항은 안 빠지고 있을까? 역순으로 가게 되면 분자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그 모양을 찾아주는 얘는 A1-1분의 0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일반항은 빼기에 자, 분모의 일반항 찾으면 등차 수열이죠. 이 C 커지고 있고 초항이 1인 거니까 여기 몇 n? 2n? 마이너스 맞아. 이렇게 될 거고. 자, 분자는 1씩 커지고 있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0이니까 n이 아니라 n?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 그럼 얘가 어쨌든 간에 얼마로 수렴하는지는 모르지만 수렴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분명히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네가 몇 분의 몇으로 가기 때문에 2분의 1로 가니까 A는 극한값도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고급진 문제로 가볼까요? 자리가 없어서 지워야겠네. 괜찮아. 기본적인 문제들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수열 AN이 다시 등장하고요. 시그마 K는 1곱타임까지의 AK를 자, 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 자,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 2 곱하기 S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자,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3 플러스 SN이라는 이러한 점화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자, 그때 우리한테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에 이 AN의 급수의 합을 S라고 한다 치면 S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이야? 어떤 소리야? 자, 같이 볼게요. 그래요, 수열의 AN이고요.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그치, 부분합 SN이라고 표현했고 중력은 이러한 식을 다음 항과 이전 항 사이의 관계들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불러왔었다? 점화식이라고 불러왔었다. 이렇게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그치? 자, 그 점화식의 수열에 합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 결국 일반항들의 관계니까 이런 수열의 합이 점화식에 들어갔을 때 수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많이 벌였었냐면 여기 n자리에 n-1을 넣으면서 이런 형태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럼 어쨌든 수열의 합에서 수열의 합을 빼면 일반항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 그럼 이 식을 통째로 좌변은 좌변 게 뺀다라고 생각하면 너에서 널 빼면 몇 AN이 나올까? 몇 AN? 2 AN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리고 얘 빠지는 식이 으악 생길 거고 SN에서 SN-을 빼면 AN이 남고 그럼 일반 항사의 관계식이 정해지긴 해. 근데 그 관계식이 과연 예쁠까? 이 분수식 때문에 예쁘지를 못해. 그치? 그럼 이거는 수원처럼 이렇게 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급수가 뭐하고 있습니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이 일반항의 극한은 얼마로 수렴하겠구나? 0으로 수렴하겠구나. 너의 극한값은 0이구나. 근데 내가 찾는 게 이 일반항의 극한을 찾는 게 아니라 급수의 합을 묻고 있거든? 그럼 제가 그 급수의 합은 어떻게 찾을 건데? 급수의 합이라는 게 원래 부분합의 극한 버전이죠. 그럼 이 부분합의 극한 버전이 급수의 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의 극한값이 S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SN의 극한값을 찾는 문제가 되지 않나? 점화관계 있고요. 일반항의 극한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요. SN의 극한값이 S로 수렴하면 SN 플러스 1의 극한값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S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그럼 이 점화관계의 양변의 식에다가 뭘 취할 수 있을 거니까? 극한을 취할 수 있을 거니까 좌변은 몇 S가 되는 거고 2S가 되는 거고 우변의 극한값 얘는 어디로 갈까? 0? 0으로 갈 거니 자 0 더하기 1분의 자 0 더하기 3하고 이게 어디로 가요? S로 가겠죠. 결론의 치는 거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자 흐름은 똑같다는 얘기인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급수가 수렴할 때에 대한 조건에서 극한이나 급수의 합을 물어보면 이런 관계성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됐지?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와서 61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61쪽에 나오면 이제 급수의 성질이 나오는데 여기는 쌤이 열심히 설명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되게 나쁜 사람 같았지? 쓰레기네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설명할 생각이 없대.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앞에서 쌤이 이 급수를 리미트랑
뭐로 쪼갤 수 있다 했냐면 시그마로 쪼개서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급수의 성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와 시그마로 쪼개지는 식인 거니까 극한이 가지는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이제 생각해볼까? 극한에 우리가 성질 담을 때 이 두 개의 수열의 극한이 둘 다 무슨 연한다고 할 때만 수렴한다고 할 때만 실수배 가능했고요. 또 무슨 현상 가능했다? 사칙현상 가능했다. 물론 나눌 때 주의할 건 얼마가 아닌수로 0이 아닌수로 나눈다. 이런 성질들을 배웠었다. 그렇지. 자,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배웠었고, 자, 시그마의 성질은 언제 배웠냐면 수 1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시그마에 대해서도 그런 성질이 있었는데, 수열 AK랑 수열 BK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는 각각의 수열에 뭐 될 수 있다는 생각? 분배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더하고 부업한 것에만 뺀 것에만 분배가 될 수 있었고 곱한 것은 분배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생각이거든. 그치? 그럼 이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둘 다 동시에 가능한 사칙현상만 이 급수의 성질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분명히 실수배도 가능했으니까 가능했죠. 이 C가 밖으로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빠질 수 있었으니까. 그럼 이들을 지금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게 급수인 거니까 급수의 성질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전제 요건은 똑같아요. 극한에서 이미 두 개의 극한이 수렴할 테니까 얘도 두 개의 급수가 수렴할 때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급수가 수렴한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성질은 첫 번째 무슨 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냐면 실수배는 가능해요. 둘 다 실수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사칙현상에 대해서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 중에 누구랑 누구는 안 될까요? 곱하고 나누는 건 안 됩니다. 왜? 얘는 누구에서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리미트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런 성질들만 급수의 성질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수는 리미트의 성질과 and 시그마의 성질이 교집합된 형태라고 기억하면 자, 새롭게 배울 내용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이제 계산 연습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진입 판별이 또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여기는 이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고요. 자, 요 급수도 수렴한다면 자, AN 급수도 수렴하는가? 참거지? 보자마자 참. 곱하고 나누는 건 안 되지만 뭐하고 나누면 된다? 더하고 빼는 건 된다. 자, 두 수열을 무슨 셈 해버리면 덧셈 해버리면 자, 한번 적어볼게요. AN 더하기 BN이랑 AN 마이너스 BN을 이렇게 더한 것도 분명히 무엇한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렴 더하기 수렴입니다. 그쵸? 그럼 몇 AN이 나올까? 2AN이 나옵니다. 그렇지. 2AN이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무슨 배도 가능했기 때문에 실수배도 가능했으니까 중심 방구리가 못 잡나? 자, 여기에 n1부터 무한대까지 할 때 그럼 2분의 1배한 이 급수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를 쌤이 지금 꼼꼼히 막 잡으면서 진입 판별을 할 필요는 없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 했던 거고 오히려 쉬워졌어요. 곱하면 남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0에 대한 주의점 잡았다 이런 생각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대표적인 예시도 하나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열 AN이랑 자, BN에 대해서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4의 극한값이 2가 되고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BN-1의 급수의 합은 자 3이라고 수렴하고 있을 때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AN과 BN의 곱에다가 플러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 더하기 4BN의 값들을 계산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할 겁니다. 급수가 먼저 뭐한다? 수렴한다. 그럼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일반항의 극한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간다. 이런 생각 하나 가져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급수의 합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성질을 통해서.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열들끼리는 무슨 배랑? 실수배랑 더하고배는 가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인 건데 물어보는 걸 보니까 먼저 일반항의 극한을 묻는다. 그렇죠? 그럼 이 일반항의 극한을 찾으려면 이 일반항의 수렴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면 A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고? 마이너스 4로. 그럼 B의 수렴값은 얼마일 거니까? 1이 될 거니까 자, 이 앞쪽에 있는 극한값들은 자, 일반항의 극한을 관찰할 수 있는 이렇게 묻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게 급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급수의 성질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않을까?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AN과 4BN의 합을 만들 수 있을까? 뾰롱뾰롱 눈에 들어오죠? 상수함이 없어졌네. B는 4배가 됐고 이거 몇 배 해가지고 4배에서 뭐 하겠다는 생각?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얘에다가 4배한 급수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4BN 마이너스 4 이 친구구나. 얘의 급수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12가 되겠죠. 자, 12로 수렴하는 거 알아줬고 그럼 여기는 AN 플러스 4의 급수 이 일반항을 각각을 무슨 셈에 버리면 되니까 덧셈에 버리면 되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정해진다 이 말이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자, AN 플러스 4에다가 4BN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 너도 각각의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급수 수렴 빵빵 할 수 있고 자, 여기 수렴값은 얼마? 2 플러스 여기 수렴값은 얼마? 12 그래서 이 값이 14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답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가능합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끝입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제 쌤이랑 교대급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급수 왜 이렇게 많냐? 그치? 63쪽입니다. 교대급수. 자, 거기 교재에 보다시피 교대급수는 항에 무엇이 변하는 형태?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형태의 급수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항의 부호가 변하는 급수들을 교대급수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아. 알겠지? 자, 특정 구조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 거기 교대급수에다가 항의 부호가 변하는 건 당연하고 자, 이 교대급수의 구조를 적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A에다가 B를 빼고 다시 B를 더하고 C를 빼고 C를 더하고 D를 빼고 D를 더하고 이런 구조의 급수의 형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한테 1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플러스 2분의 1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플러스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플러스 4분의 1 하는데 자, 이 규칙이 유지된다 그러면 뒤에 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어쨌든 규칙상 일정이 유지되면서 이게 쭉 뻗어나가겠다. 그렇죠? 자, 이러한 급수의 수명과 발산을 조사를 하죠. 자,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일반항 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럼 일반항 못 구하니까 우리 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한 일반항의 극한값을 조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급수 조사할 때 기본이 부분합 조사인데 이 부분합 조사가 가능할까요? 마찬가지로 일반화되지 않겠죠. 내가 일반항도 모르는데 부분합을 어떻게 일반화했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한 땀 한 땀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한번 잘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구조 자체가 뭔가 상쇄되는 느낌이죠. 그럼 이렇게까지 1이고 이렇게 가면 2분의 1이고 이렇게 가면 다시 뭐가 돼요? 1. 이렇게 가면 1-3분의 1만 남고 이렇게 가면 다시 1. 이렇게 가면 1-4분의 1만 남고 그 다음은 다시 1. 뭐야? 규칙성이 있네, 한 땀 한 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적어보면 여기 첫 번째 항까지 하면 1, 두 번째 항까지 하면 1-2분의 1. 규칙성 찾을 때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번째 항까지 하면 다시 1, 네 번째 항까지 하면 1-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 표현하면 S1은 1이고요. S3도 무조건 얼마고? 1이고. 그럼 홀수 번째까지 넣으면 무조건 얼마일까? 1이 된다는 게 분해고요. 그럼 S의 2n-1은 무조건 1이군요.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1-2분의 1이고요.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1-3분의 1이고요.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1-몇 분이면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 1-5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S의 2n이라는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1 뭔가 분의 1일 건데 이 일반항을 우리가 꼼꼼히 구해야 되는 건 아니야. 물론 규칙성 알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보자. 어쨌든 얘가 몇 분의 몇으로 가는 숫자가 표현이 될까? n분의 1의 근산 숫자가 표현되지 않을까? 이해했니? 그럼 얘는 무한히도 하는 거니까 어차피 홀수 번째 항까지 하면 끊임없이 1이고 짝수 번째 항까지 합도 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어차피 얘가 어디로 갈까? 0으로 갈까? 결국에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까? 1에 가까워지게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홀수 번째 항까지 합도 1로 수렴하고 짝수 번째 항까지 합도 어디로 수렴하니까? 1로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되었어? 자, 그래서 교대급수를 조사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부호변화가 있는 이러한 구조의 교대급수의 자, 우리 수렴과 발산의 조사는 무슨 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이랑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을 조사했는데 이 둘이 서로 같은 값이면 수렴하는 거고 이 둘이 그럼 서로 다른 값이면 수렴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조를 보여주면 자 지금 우리 수렴하는 거는 봤고요. 발산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죠. 한두 부서지지 마. 왜 딱 부서지는 거야? 너 방금 새로 가는 거지? 또 틀렸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쭉쭉쭉 간다 이거죠. 구조는 간단하죠.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S1도 1, S3도 얼마? 1, S5도 분명히 1. 끊임없이 홀수 번째 항에 대한 극한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1일 수밖에 없겠다. 자, 짝수 번째 합을 보면 S2는 1 마이너스 2, S3는 S4는 1 마이너스 3, S6은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그럼 S의 2에는 1 마이너스 n꼴의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해했어? 그럼 여기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는 무슨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럼 홀수 번째는 끊임없이 계속 1 가는데 1 갔다가 음의 무한대 1 갔다가 음의 무한대 1 갔다가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동하고 있는 형태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교대급수 옆에다가 이거 하나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교대급수의 수렴과 발산의 조사 방법입니다.
직접 해봐야 머릿속에 남겠죠. 자, 이 급수의 수렴과 발수를 조사하십시오. 정리되는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그쵸, 2로 수렴하죠. S1도 2고요. S2도, S3도 2고요. S2-1도 2입니다. 짝수 번째 보면 S2는 1-가 아니라 2-2분의 1로 가고 S4는 2-3분의 2로 가고 그치? S6은 그러면 2-몇 분의 몇으로? 4분의 3. 그럼 S의 2에는 결국 2- 어디 꼴로? n 플러스 1분의 n분의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극한치하게 되면 얘가 어디로 수렴할까? 1로 수렴하니까 자, 짝수 번째 한들의 아래 수렴값은 1이 돼요. 얘는 1이고 얘는 어디니까? 2니까. 그러면 1 이렇게 가니까 뭐 하고 있는 상태지? 진동하는 상태라서 얘는 발산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거 하나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대급수 부호 변화가 나오면 홀수 번째 항합이랑 짝수 번째 항합을 분리해서 보는 건데 주의라고 적어줄게요. 주의해야 됩니다. 예제라고 적으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 같아서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는 주열이 있습니다.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구조는 괄호 풀어버리고 그치? 괄호를 묶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알겠죠? 괄호는 하나의 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괄호의 쓰임새는 수열하면서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수학할 때도 시그마 K는 1부터 예를 들어 N까지의 AK 더하기 그냥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랑 K는 1부터 N까지의 AK 더하기 1이라고 되는데 여기 괄호가 쳐져 있는 건 완벽히 다른 내용이었죠. 앞에 거는 수열의 합이 적용되는 게 여기까지만이었어요. 그치? 그럼 얘는 A1에서 AN까지 합에다가 마지막에 뭐 더하는 거고 1 더하는 거고 얘는 A1 플러스 1, A2 플러스 1, A3 플러스 1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얘는 A1에서 AN까지의 합에다가 1이 몇 번 더해지는 거라서 n번 더해지는 거라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괄호에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항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얘는 이 1-2분의 1 자체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인 거니까 자, 각 항 사이에 부호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로 보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 형태는 지금 교대급수가 맞다 아니다? 아닌 거야. 그래서 괄호의 쓰임새가 중요합니다. 얘는 교대급수가 아닙니다. 얘는 교대급수가 아닌 거니까 홀수건 짝수건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S1은 1-2분의 1이 되는 거고 S2는 여기 두 번째 항까지 더하니까 그냥 1-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S3가 1-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쭉쭉쭉 가면 걔가 결국 얘도 n분의 1꼴로 갈 거니까 내가 구하는 수열에 대한 극한값의 형태는 합의 급수의 합의 형태는 1-n분의 1꼴이지 않을까?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교대급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요거 정리하는 동안 쌤이 이제 칠판 지우고 다음 내용 준비를 해서 우리 급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나요? 재밌죠? 네. 그러면 저게 부분분수랑 다른 거예요? 이거 사실 구분분수죠. 맞아. 사실 이거 구분분수야.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지. 그치. 근데 이게 꼭 부분분수로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왠지 발산하는 것 같지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요거는 x1은 1-2분의 3이죠. s2는 1-3분의 4. s3는 1-4분의 5. 부분분수는 아니긴 하지만. 자, 그러면 극한을 원하는 형태는 1-n분의 n 플러스 1꼴이니까 어디로 수렴한다? 어느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그냥 수렴의 합의 급수 된 거죠.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중에 이건 분분수가 맞는 거고.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쌤이랑 등비급수로 갑시다. 자, 넘어오셔서 교재에서 자, 등비급수 앞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받고 지금 급수가 결합된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한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쨌건 간에 앞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러한 급수를 표현을 하고 계산을 하려면 여기는 이 일반항의 극한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해야 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등비급수를 공부할 때 첫 번째 생각은 등비수열의 극한을 먼저 보자라는 생각인데, 자, 이 A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의 아래 n-1승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그치?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R값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됐었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을 R값의 범위에 따라서 먼저 조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비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었죠? 발산이었어요. 이제 말 안 해도 되지? 일반항이 발산해. 그럼 얘들아, 급수는 수렴할 리가 있을까? 절대 없지. 무조건 뭐 하지? 발산하지. 발산하는 건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절대값이 1일 때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R 값이 1인 경우에 본다 치면 R이 1일 때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초항 A로 수렴하는 거죠. 지금 초항이 0이 아닌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네. 급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발산하는 거. 일반항의 극한이 적어도 어디로 수렴해야? 0으로 수렴해야 직접 조사할 가치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배웠나요? 자, 두 번째로 그럼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여기는 등비수요.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수렴합니까? 수렴하지 않습니까? 수렴하지 않아요. 진동하면서 뭐 하고 있죠? 발산하고 있죠. 근데 이거 더하면 교대급수 형태 아니야? 그래서 이런 조사 좀 해봐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홀수 번째 한 대의 합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게 될까? A로 가겠죠. 짝수 번째 한 대의 합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게 될까? 0으로 가겠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일은 없겠죠. 결론적으로 뭐 한다는 생각입니까? 발산한다. 자, 여기까지 다 발산이에요. 관심이 하나도 없음. 그럼 이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이제 작은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이 등비수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직접 조사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R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제 공비가
y가 1 사이일 때 등비수열의 합을 보면 자 부분합 조사하면 그러니까 a 플러스 ar 더하기 ar 제곱 쭈쭈쭈에서 ar에 n-1승이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것이 우리 했었다 그쵸? S는 어떻게 됩니까? 자 R이 1보다 작아요 1-R이 편하겠죠? 1-R분의 수학 A에 1-R의 항 개수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여기 붙여다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생하는지 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R의 행수는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냐면 0으로 수렴하죠. 공백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이걸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해요. 그냥 급수의 합인데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해요. 자 그럼 등비급수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무엇 한다라고 판정이 되는 거죠? 수렴한다라고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수의 합이 1-R분의 A로 수렴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게 궁금하니까 그럼 이런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 나는 무슨 비랑 공비랑 뭐만 알면 된다? 초항만 알면 된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97분의 1 플러스 왁 하고 가는 이러한 등비급수의 합이 있는데 이거 계산할 때 맨날 부분합 찾아가지고 극한 구하는 게 귀찮아.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식이구조가 매우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비랑 초항만 있으면 돼. 공비는 얼마고? 3분의 1. 1-3분의 1의 초항 얼마? 1.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끝! 자 이렇게 해서 등비급수가 그러면 수렴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도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랑 이제 뒤에서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배우는데 자 얘가 가지는 각각의 수렴 조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등비수열은 공비가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1보다 작거나 어떠면 됐지? 같은 것도 됐었는데 그렇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공비의 범위가 말과 1 사이가 됩니다. 세세하게 잘 봐야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초항에 대한 조건도 있었죠. 자 등비수열은 초항이 0일 때 수렴했어요. 그치? 자 급수는 초항이 0이면 수렴할 수 있을까? 얘는 0이 아닌 상황 선생님이 보여준 거야. 0이면 등비수열의 초항이 0이면 모든 항이 뭐가 되니까 0이잖아. 0을 계속해도 얼마지? 0. 뭐 한다고 할 수 있죠? 수렴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초항이 0이라는 조건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지점들에서 얘밖에 없으니까 자, 요 수렴 조건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그냥 교재 하나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지금부터 이 등비급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바로 나갈 것인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선생님 뭐 공비랑 초항만 찾으면 금방 할 수 있네요.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1 더하기 3분의 1 쉬운 거부터 하자.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해요. 등비급수 맞나요? 공비 얼마? 마이너스 그치 2분의 1 초항 얼마? 1 계산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 2분의 3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1 수렴할 수밖에 없다. 오 좀 똑똑해진 것 같아. 이거 급수학 계산하래요. 기분이 이상하다. 엄마! 몇 분의 몇이 없지? 3의 제곱분의 1이 없네? 3의 무슨 분의 1이 없네? 그럼 다음 것도 당연히 3의 몇 승이 나올까요? 9승이 나올 겁니다. 얘들이 있으면 예쁜 등비수열의 합인데 걔들이 없으니까 뭔가 좀 부족하네.
그럼 첫 번째 생각은 부족한 건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전체 합이 1-3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겠어? 공비 3분의 1 초항이 1-공비분의 초항. 여기서 빼는 거죠. 뺄 걸 보니까 뭐야? 빼줘야 되는 것들끼리도 다시 무슨 수열을 만들까? 등비 수열 만들죠. 공비 몇 분의 몇입니까? 27분의 1이에요. 그럼 쟤들의 합을 빼는 거니까 1-27분의 1의 초항 얼마? 9분의 1, 39분의 1 해서 빼면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을까? 홀수 번째끼리 등비 수열입니다. 짝수 번째끼리도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입니다. 더하는 거 좋아합니까? 빼는 거 좋아합니까? 더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얘도 홀수 번째 한대끼리 보면 공비가 몇 분의 몇일까요? 9분의 1이죠. 초항은 얼마 여기서? 1 더하기 짝수 번째 한대를 갖고 공비는 당연히 뭐예요? 27분의 1이죠. 미쳤나봐. 정신 차려야지. 퇴근하러 가자. 자, 1반에서 27분의 1이 똑같이 생기고 초항은 대신 얘가 3분의 1입니다. 원래 분모가 어떤데? 똑같네. 이제 통분된 결과는 1-27분의 1에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통째로 몇 분의 몇 대 되는 거야? 27분의 1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열할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 자, 등비 수열 A1, A2, A3의 합이 있고 A4, A5, A6의 합이 있어요. 자, 일정한 하나의 간격이 생기는 여기 있는 이 부분합들끼리도 다시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A는 등비 수열을 말하고요. 여기서 이리로 갈 때 R 몇 승이 높여지는 걸까? 전부 다 3승이 높여지는 거야. 여기서 R 3승 곱하면 A4, 여기서 R 3승 곱하면 세컨드니까 A5, R 3승 곱하면 A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부분합들끼리도 무슨 수열일 수밖에 없다? 등비 수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연속한 등비 수열의 한 몇 개짜리? 두 개 모은 거잖아. 그치? 그럼 그들끼리도 등비 수열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좀 익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지? 이게 엄청 중요한데 좀 이따가 활용 문제 풀면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나 하셔야 되고, 자, 뭐야 이거 알려줘 되게 복잡하게 입는데 그치?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이제 이렇게 일반항의 형태를 줍니다. 자, 요 일반항 등비수열 맞나요? 아닌 것처럼 보여. 그치? 근데 맞아. 분리할 수 있어. 분모가 다항의 형태라서.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4n승분의 2n승의 플러스 S를 빼는 건 익숙하니까 2 곱하기 2분의 1에 이렇게 가도 되겠죠. 가능한가요? 가능. 플러스에 이렇게 쪼개면 4분의 3의 n승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이 등비급수 수렴하는 범위의 공비 맞아요? 맞아요. 이 등비급수 수렴하는 범위의 공비 맞아요? 맞아요. 수렴과 수렴이니까 쪼개도 되는 거 아닌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급수를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될 거고 초항은 얼마인가요? 2라고 하면 안 돼요. 초항은 n에 1을 넣었을 때 값인 거지.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초항은 얼마로 보는 게 맞다? 1로 보는 게 맞아요. 자, 더하기
자, 여기 4분의 3 n승의 수량은 그러면 1-4분의 3 공비. 초항도 얼마? 4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럼 R의 1은 2 곱하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2 더하기 4분의 1분의 4분의 3이니까 위아래로 4씩 곱하면 분상상이라서 이 수량은 5로 정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었나요? 자, 몇 분이지? 몇 분이지? 42분. 42분? 아, 깜짝이야. 쟤들 움직이길래. 자,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사인의 2분의 n파이가 나왔어요. 후, 내가 좋아하는 삼각함수네. 삼각함수는 무엇이 존재하는 수열이다? 주기가 존재하는 수열이다. 그쵸? 그럼 분자에는 계속 뭔가 반복되지 않겠어? 분모는 얘 거듭적이 계속 생길 거고.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등비수열처럼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전개를 해봐야 돼. 자, n에 1 들어가면 분자는 얼마? 1. n에 2 들어가면 분자는 0. n에 3 들어가면 분자는 마이너스 1. n에 4 들어가면 다시 분자는 0. 이게 이후에 반복되지 않을까? 자, 그럼 분모는 2의 거듭제곱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히면서 여기 있는 수열이 다 더해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럼 0은 의미 없으니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것들에 항을 보면 되거든. 다섯 번째는 당연히 플러스 2의 5승분의 자, 분자의 얼마? 1을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여기 있는 한 개 사이에 등비수열 성립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합니까? 몇 분의 몇 배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 부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 급수됩니다. 1 플러스 4분의 1분의 자, 초항이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자, 위아래로 4배 해주면서 답은 분모는 뭐가 되고 분자는 뭐가 돼서 5분의 1로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양하게 해나가겠다. 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지금까지는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 우리한테 다 주고 있거든. 그럼 이후에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이 일반항의 모양을 줄까 안 줄까? 안 줘. 문제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일반항을 찾아 나서야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방식들만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자, 계산하는 것 같고 이제 조건 분석하러 갑시다. 이제 문제 같은 문제를 보러 갈게요. 자, 단순했던 거고요. 자, 이제 이거 급수의 합 지워도 머릿속에 있죠? 그치? 자, 잘 넣어놓고 계산하러 갑시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이 급수의 합은 2라고 되어 있고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의 급수의 합은 1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의 세제곱의 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고 AN 등비수열입니다. AN을 AR에 n-1씩이라고 하면 우리 이 생각이 있었죠. 등비수열이랑 등비수열을 곱한 것도 무슨 수열일까요? 등비수열입니다. 아, 맞잖아. 아니야? 공비 얼마인? 2인 등비수열. 공비 얼마인? 3인 등비수열.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습니다. 계산되는 답들이 있겠죠. 이것도 무조건 무슨 수열? 등비수열. 얘 공비는 현재 얼마? 2. 얘 공비는 얼마? 3. 얘 공비는 얼마가 될까?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2배 되면서 3배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비 곱하기 등비도 등비수열이다. 그럼 AN의 제곱이라는 것은 등비수열 2배 곱해진 거니까 등비수열 맞아냐? 맞아. AN의 세제곱도 등비수열 맞아냐? 맞아. 그럼 이제 하러 가보자. 자, 등비급수를 표현을 하려면 초항이랑 공비만 알면 되죠. 근데 초항 공비가 없는 상태니까 A와 R로 잡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조건식은 1-R분의 A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자, 그럼 얘 초항은 뭐가 될까요? 1 집어넣으실 때 값이니까 A1의 제곱이라서 A 제곱입니다. 공비는 뭐가 될까요? R 제곱이겠죠. 공비 곱하기 공비니까. 이해하셨음? 그럼 얘의 급수의 합은 1-R 제곱분의 누구 제곱이 될 거다?
A 제곱이 될 거다. 이게 12라고 표현되니까 이 생각이에요. 자, 문자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연립하자는 생각인데 너 안에 너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 뭐 왜? 있잖아. 없냐? 있지. 그럼 이거 그냥 얼마로 두면서 연립방정식을 표현할까? 2로 두면서. 자, 그럼 남는 거는 1 플러스 R분의 A가 이 약분에다가 6이 된다는 조건에서 이거 두개 연립하자는 거야. 훨씬 마음 편하죠. 자, 넘어가면서 정리되는 A가 2-2R이고요. 여기서 넘어가면서 정리되는 A가 6 플러스 6R이 됩니다. 너네 두 개 같은 거니까 2-2R이랑 6 플러스 6R이 같다라고 하면 넘어가면 8R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R은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R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렇게 초함과 공비가 모조리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이제 A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얘 초함이 A 몇 승이라고 보는 거 같고 3승. 공비는 그럼 뭐가 될까요? R 3승인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공비가 수렴 범위 안에 있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쌤이 지금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만약에 산수 실수했는데 R 값이 2분의 3이 나왔어. 그래 답이 안 나와요. 애초에 이건 잘못한 거죠.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자, 그러면 지금 계산해보면 초함은 27이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자, 1 플러스 8분의 1분의 27 되는 거면서 위아래로 몇 배 하겠다는 생각? 8배. 8배 하면 자, 9분의 27 곱하기 8 되면서 답은 24.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할 수 있죠. 이거 등비수열 할 때도 우리 많이 하던 겁니다. 알겠죠? 몇 분이죠? 49분?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할게요. 비슷한 거는 놔두고 완전히 다른 거 하나 더 할게요. 비슷한. 그래 완전히 다른 거 하죠. 자, 9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0. 자, 얘 두 분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자,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 n제곱 마이너스 알파 n제곱에 자, 이 급수의 값이 p분의 q라고 할 때 pq가 구하는 거예요.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베타에.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알파에. 근데 이거 수렴하는지 수렴 안 하는지는 알아 몰라요? 몰라요, 남자. 그럼 그거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알파와 베타의 크기가 과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 확인부터 해줘야 되는데 자, 2차 방정식 공부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 안 돼? 안 돼. 그럼 무슨 공식 쓸 수밖에 없을까? 그네 공식 써야 됩니다. 자, x는 짝수 공식 쓰는 거니까 9분의 자, 절반하면서 9가고요 3 1마 루트에 자, 절반 제곱 9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6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 근이 9분의 3 1마 루트에 18이 되거든. 이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 사이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루트 18이면 몇 점 얼마? 4점 얼마거든. 그럼 9분의 3 더하기 4점 얼마? 1 넘어 안 넘어? 안 넘어. 9분의 3 마이너스 4점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까? 안 작습니다. 수렴 범위에 있다는 거 확인이 돼야 하고요. 확인이 됐어요. 얘는 수렴하는 급수니까 각각 분배해서 계산해도 좋다 이 생각이죠. 이해했고? 자, 그럼 여기 베타의 행승에 대해서 급수야 1 마이너스 범위네. 베타분의 1 집어넣으면 초항 뭐? 베타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소항 알파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계산해주자라는 생각이죠. 자, 이 들어온 것들을 우리 뭐 직접 계산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야, 그치? 근계수 관계 이용하는 거니까 안돼! 그만 부서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저주 몇 분의 몇이고요? 3분의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9분의 1인 상태인 거죠. 이거 두 개 이용하면 이거 계산할 수밖에 없어. 통분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통분하는 분모에는 1 마이너스 베타와 1 마이너스 알파의 곱이 생길 거고 대각선 올라가면서 곱해지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생기고 올라가면서 곱해지는데 부호 바뀔 거예요. 그러면 알파인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부호 바뀐다 플러스 알파 베타 돼서 이렇게 날라가. 기분이 너무 좋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 있잖아. 으아 난리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 결론의 급수의 값은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자, 이거는 전개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에서 집어넣고 산수하자라는 얘기의 급수 문제입니다.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요. 자, 중간에 다양한 예시가 있지만 스킵했어요. 이렇게 등비수열이랑 겹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플 교과서에서 한번 두드려 맞아보시고 잘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해 주겠습니다. 숙제는